다음 기사입니다. 박원순 시대를 열어준 안오나.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안오나. 10년 만에 다시 단일화 각축이다. 지금 보면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좀 출마 선언했는데 조금 묘한 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뭐 야권 단일화를 강하게 얘기하는데 마치 자기 쪽으로 단일화를 하라 뭐 이렇게 주장처럼 들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도 이분들 서울시장 관련해서 등장했거든요. 그 과거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무조건적 퍼주기식 복지는 지금껏 애써 지켜온 서울시의 복지 원칙과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허물어뜨리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이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솔하기다가 갖고 왔어요. 이번 선거의 결과에 나타난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치권이 더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변화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근데요, 지금 과거 영상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 걸 준비했는데 10년 전에도 이분들 나왔어요. 그 여기에 보면 당시에도 박영선 장관도 출마했었거든요. 네. 그럼 10년 전에도 그 인물,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인물.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후보 특히 야당 쪽 단일화 얘기가 많이 떠들고 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 지난 4.15 총선이 미래통합당이 진 가장 큰 이유가 탄핵을 당했을 때 2인자인 황교안 대표 주도로 선거를 하니까 국민들이 신선하지가 않았거든요. 지금도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시장 그때 시장하면서 무상급식 때문에 그만뒀고 나경원 후보 그때 출마해서 떨어졌고 안철수 후보 그때 단일화한다면서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하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지금 선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감동이 좀 단일화 뭐 하지만 감동이 좀 적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면 감동을 좀 불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과거 10년 전에 안철수는 양보하는 안철수여서 감동을 줬거든요. 예. 박원순 시장 후보는 수염 길고 지리산 예. 내려와서 그 모습이 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내가 하겠다는 그러니까 약간 감동이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끝까지 내가 안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 10년 전 안철수랑 지금 안철수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100석이 넘잖아요. 예. 국민의당 3석이잖아요. 규모가 33배가 넘는데 왜 거기에 끌려다니죠? 자강, 자력, 자생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통합 얘기하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조건부 불출마 이러니까 자기 안철수 시장을요 저는 뻐꾸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뻐꾸기 자기가 안 낳고 남의 핏바람색 둥지에다가 예. 알 놓고 탕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거 자기가 가져와잖아요. 새끼라고. 남의 땅에다 놓는 거. OEM 생산업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주도적으로 자존심을 갖고 감동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물이라서 이게 감동은 좀 덜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시장 출사표에서 이태원 골목길에서 출마 선언해서 좀 독특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를 겨냥해서 문재인 정권을 도운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격인가요? 그리고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적혀 있는데 야권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3파전 전개다. 국민의힘 견제 우리 상대는 여권이에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또 이런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보시죠. 저 나경원 이 정권의
무차별한 공격과 그리고 탄압에서도 굴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이런 뚝심 있는 나경원이야말로 정권 심판의 적임자입니다. 쉽게 물러서서 유불린을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흡사 자기가 그 중도 지지표를 독점하고 있는 양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 옳시다. 그 중도층의 대이동의 1차적인 귀착지는 국민의힘이에요. 그것이 지금 지지도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차범위 밖을 벗어나서 지금 5주 연속 1등을 달리고 있습니까? 중도층이 대거 국민의힘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 이거지. 아니 기호 4번 단일화라는 게 그게 승률을 높이는 방식입니까? 승률을 높이는 방정식이에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상대는 여권 후보입니다. 박찬호 교수님,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저런 안철수 대표의 겨냥은 어떻게 보면 저격 내지는 비판 목소리거든요. 이거 무시하는 작전입니까? 아니면 유인하는 작전입니까? 이거 좀 혼동됩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뭐 무시나 꼬시기보다는 예. 오히려 좀 새 판 짜기에 들어갔다. 새 판? 네, 완전히 판을 새로 짜는 겁니다. 오. 그동안에는 안철수 대선이라고 하는 것 속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쏘시개로 이용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도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한참 뜨거울 때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띄우면서 예. 과실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지금 아까 독하게 섬세하게 저 화면에 나오는데 예. 사실 경선 국면에서 저렇게 정치인이 독하게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저걸 쓰는 이유는 과거에 연배 있으신 분들이 그 소위 야당에 대해서 사쿠라 야당이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사실상 너 제대로 된 야당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사쿠라 이미지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예. 결국은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완전히 새판 짜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전략이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는 어제 안 잘 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이 쓴 용어 중에서 뭘 잘 안다는 걸 잘 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잘 알. 근데 그러니까 안 잘 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복합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철수 대표에게 적극적인 손짓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한계를 이제 지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분이 뭐로 이해하시면 편하냐면요. 안 잘 알, 즉 안철수 대표를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김근식 교수부터 해가지고 뭐 저도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을 해봤겠지만은 뭐 이런 과거에 당을 같이 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요. 그에 반해서 알못이라고 할 만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철수 대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진석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중도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대표를 좀 이렇게 당 내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항상 초기에는 신선함을 가지고 옵니다. 예.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머리도 바꾸고 목소리도 바꾸고 무슨 뭐 이러면서 관심 받아서 등장해요, 선거에서. 근데 중간에서 항상 단일화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좀 행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메시지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너희는 구태 집단이야. 이렇게 몬다든지 상대방을. 단일화의 대상인데도. 아니면 너희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접어라. 내가 아니면 다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좀 독선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 같으면 이런 거예요. 네가 왜 후보가 되냐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내가 새정치, 네가 헌정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게 왜 당신이 후보가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나가면 이기고 당신이 나가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논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반복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틀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대 위원장 하신 말씀이 뭐 시간이 없는데. 짧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다 알던 얘기죠. 모르는 얘기 아니죠. 새로운 얘기 아니죠. 예. 근데 그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했었죠. 연대도 하려고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러다가 후보 뺏기면 우리는 폭망한다. 결국은 제가 보기엔 그냥 각자 가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